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네꼬마님은 소름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나 이런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 형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네네. 이야기일지 예고를 할까요? 말까요? 불배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간단합니다. 그냥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네.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좋다. 느낌 좋네. 네. 자, 저희들을 또 현실 공포 세계로 가이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거는 영업사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인데, 동생이에요. 저보다 동생인데, 이 동생은 지금 현재 타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막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동생이 저희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넘어와서 일을 시작한 친구인데, 원래 본래 고향에서 차를 팔다가 결혼 때문에 넘어온 게 된 케이스인데, 16년도에 있었던 일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 친구한테. 16년도에 이 동생 나이가 딱 30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차를 판 지가 그때가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린 나이부터 차를 팔았어요, 이 동생이. 근데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많은 영업사원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처음에 차를 팔러 와요. 그러면 회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육을 보내요. 그러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 거의 감금당해가지고 하루에 한 7시간만 재우고 교육을 시켜요. 세뇌 교육이죠. 그러면 딱 교육을 받고 나오면, 우리 브랜드가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계약을 해.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의 옥장판 들고 나오는 수준으로 세뇌 교육을 받고 나와요, 저희가. 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해보는데,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으니까, 근근히 죽을만 하면 몇 대 팔고, 죽을만 하면 몇 대 팔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도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친한 건 아니어도 같이 업무를 해보고 하면은, 얽혀서 해보면 상당히 애가 정직하고 일처리가 빠릇빠릇하고 괜찮아요. 전 직장에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 해당 지역에서 한 20년 이상 차를 파셨던 대선배, 그리고 판매량도 그쪽 지역 통틀어서 거의 원탑 이신 분하고 같은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는데,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분이 많이 도와줬대요, 영업을. 많이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을 하나 싶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선배가 그만두셨대요.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저희 일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분은 한정식집을 오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믿었던,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최고의 선배가 나갔고, 혼자 남겨진 느낌도 들고 차를 파는데 어렵죠.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돈이 딸려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일이 솔직히 고객하고 미팅 약속이 없고 당직도 아닌 날은 그냥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아침에 잠깐 출근해서 얼굴 비추고 집에 가서 자고 싶으면 자도 돼요, 저희 일이. 근데 굶어 죽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은 영업사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결국은 투잡을 하게 되면 메인 일에 지장을 딱 줘요. 당직 날에 겹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돈은 딸리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동생이 지금도 똑같지만 골프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 소규모 골프 모임, 아니면은 전국 단위 모임, 막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프에 관련된. 그래서 여러 가지 카페들을 가입을 해놓고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국 규모인 카페를 자주 들어가서 눈팅을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중고 골프 물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 라운딩 싸게 나온 거 있나 막 이런 거 보려고, 이벤트들 보고.
눈팅을 하면서 막 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쉬운 얘기로 구인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누가 글을 올렸대요. 여자 3명이 놀러 갈 건데 가이드를 좀 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회원님들 중에. 오. 올랄랄라 하고 이제 클릭해서 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예. 그 당시 이 친구 나이가 30살인데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 3분이 오신다니까 괜히 막 설레고 막 글잖아요, 또 남자가. 예. 그래서 이제 딱 클릭해서 보니까 이번에 마음 맞는 동생들,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좀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본래 있었던 지역이 관광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가이드를 해주실 분을 찾는다. 우리는 운전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가면은 조금 가이드 해줄 분을 찾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갈 거고 35만 원을 드리겠다. 그리고 밥값이랑은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겠다. 다만 35만 원에 네 차 기름값은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광고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쪽지를 보냈대요. 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고 여기 카페 가입해서 활동한 지는 오래됐고 현재 직업이 자동차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숨겨진 맛집들도 많이 알고 있고 네. 신원이 확실하고, 이렇게 쪽지를 보냈대요. 자기 연락처 딱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일상 보냈는데 다음날 한 점심 먹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대요.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그 어저께 골프 카페 그 쪽지 주셨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쪽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쪽지 받아봤는데 직업도 괜찮으시고 카페 활동도 꽤나 오래 하신 것 같고 혹시 저희 가면은 저희가 조금 성의 표시는 하려니까 저희 좀 가입해 주실 수 있냐고, 택시 타고 이동하고 짐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힘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네. 날짜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오는 일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한 날 버스 터미널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뭐 공항일 수도 있고 그 앞에 가서 기다렸대요. 이제 기다리고 시간 맞춰 기다리니까 멀리서 딱 봐도 여성 3인방 그룹이 몇 개가 보이는데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더래요. 받았는데 저쪽 한 무리에서 전화를 한 분이 잡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혹시 예를 들어서 핑크색 원피스 입으신 그쪽 일행이시죠? 그랬더니 손을 위로 흔들어 보이더래요. 핸드폰을. 그래서 자기도 흔들었더니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똘비시냐고. 그래서 저다고 하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고 본인 차에 태웠대요. 여성분들을.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30살이고요. 이쪽 지역에서 땡땡 자동차에서 차량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고 골프도 좋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이제 자기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고 자기네들은 어디에서 왔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얼굴을 보니까 한 명은 한 자기 또래 정도 보이고 한 명은 30 후반? 40 극초반 정도로 보이고 한 명은 40대 중반이 조금 넘었나? 나이대가 도레미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나이 순대로 1, 2, 3으로 할게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1, 2, 3번 분을 모시고 이제 관광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관광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본 식당으로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도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식당이 어디였냐면 퇴사하신 선배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 도시 특색에도 좀 맞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 자리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자기도 이뻐했고 자주 왕래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퇴사하고 나서도 자세한 얘기는 안 했대요. 내가 부업을 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냥 얼굴 보이길래 선배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술을 한 잔씩 걸쳤대요. 그 여성분들이 거기서 이쪽 지역 소주라고 해갖고 그쪽 지역 소주 막 까서 드시고 술 먹으면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은 호텔을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셨으니까 해당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술은 안 먹고 그냥 있었대요.
밥만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셔야 되니까 막 본인 붙잡고 같이 놀고 막 하는데 일부러 본인이 그냥 눈치껏 빠지자라는 생각에 말씀 나누시라고 저 잠깐 좀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그래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카운터 쪽 가갖고 선배님 담배 한 대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 좀 먹고 하니까 손님이 좀 빠져나간 시간이어서 예. 둘이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뭐 여자친구냐 이렇게 묻더래요. 선배님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애저래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이렇게 좀 쓰게 됐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알바죠, 알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힘들 때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뭐 넘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많이 힘드냐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네요 선배님 나가시고 많이 힘드네요. 얘기를 좀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앉는데 그 선배라는 분도 이제 서비스 준다고 하면서 안주 하나 더 내주고 하는데 잠깐 합석을 좀 하게 됐대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총 5명이죠. 그래가지고 즐겁게 깔깔깔 호호하면서 막 얘기하고 뭐 하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파하고 여성분들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오더래요. 선배한테. 그래가지고 예 선배님 그랬더니 어디냐? 다 모셔다 드렸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방금 모셔다 드린 저 집에 가려고요.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오래요. 아 죽겠네. 새벽부터 움직이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가는 길에 뭐 동선 맞으면은 잠깐 우리 가게로 좀 와라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소주 한잔 먹든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씨 그렇게 피곤한데 하면서 갔대요. 좋아하는 선배가 부르니까 선배한테 가가지고 선배가 야 대리 불러줄라니까 소주 한잔 먹어 그러면서 소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배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당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시잖아요. 네. 무당분들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를 잘 파는 영업사원들은 아마 대부분 이 비슷한 눈썰미들이 있어요. 아, 있지. 과거는 잘 못 맞춰요. 네. 과거는 잘 못 맞추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지도 못 맞추지만 현재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빠르게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차를 살려나 안 살려나 돈이 모질란 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치를 잘하세요. 진짜로 탑 클래스들은. 그분이 그쪽에 있어서 이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와 방울만 안 들었지 무당이다 싶을 정도로 대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3명은 조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모르죠. 그냥 왔으니까 셋 다 친해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왜요? 나이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아니 야 2대1이야.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분, 2번째로 많으신 분하고 한 팀이고 제일 어린 애 혼자 떨어져서 동떨어져 있는데 2대1인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뭐 중간에 합류해서 친해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야 너도 알잖아. 나 촉 좋잖아. 저것도 웃는 거 아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들 지금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야. 1번하고 2번. 저것도 소름 끼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난 뭔지 몰라. 근데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저거 억지 웃음이야. 야 이 조합 되게 특이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알 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돈이나 받고 그냥 땡 치면 되는 거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야 느낌 쎄하거든 멀키지 마라 막 이런 말씀 해주시더래요. 뭔가를 이분도 캐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잠깐의 만남 안에서 뭔가 캐치를 어찌됐건 본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오래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이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소주 먹으면서 이제 자기 자동차 판매 한탄을 하다가 다음날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냥 집에 이제 가서 자고 아침 8시 반까지 호텔로 간 거예요. 앞에 갔더니 캐리어 가방을 다시 다 싸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숙소 옮기세요? 그랬더니 아 숙소 옮긴다고. 그래서 아 뭐 그러세요 하고 다음날 일정을 쭉 아침부터 돌아드렸대요. 물론 점심 식사 진짜로 또 괜찮은 집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거기서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본인이 뭐 눈치 보여가지고 비싼 거 못 시키고 했는데 그 누님들이 막 비싼 거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막 옆에서 팔짱도 끼고 진짜 재밌게 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형님하고 뭐 나눈 대화는 그냥 홀라당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누님들이 워낙 약간 짓궂게 재밌게 잘 노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헬렐레 해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한 4시쯤 되니까는 장을 좀 보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장이요? 아 이게 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볼만한 것들은 많이 보시긴 했는데 추가로 뭐 관광하신다고 제가 보여드릴 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펜션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펜션 가서 고기랑 구워 먹으려고 장 봐서 넘어가게. 동생 그렇게 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처에 마트 큰 데가 어디야? 그래서 뭐 저쪽 있으니까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해서 이제 마트 큰 데 들려가지고 소주랑 맥주랑 그 다음에 삼겹살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주소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내비에다 주소를 찍었대요. 찍었더니만 한 1시간 정도 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누님 1시간 거리인데 아 이거 기름값도 안 나와. 나는 어떻게 하라고 누님들 내려다 드리고 나 내일 다시 들어오려면 아 누님 이건 아니지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좀 친해졌으니까. 그랬더니 누님 한 분이 지갑을 열더니 10만 원을 빼서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기름값 됐지? 가자. 그리고 우리 삼촌이는 그냥 거기서 술 먹고 자. 뭐 어때? 거기 방 많아.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괜히 설레더래요. 또 그냥 괜히 또 설레고. 그리고 3번 제일 나이가 어린 그 여성분하고 본인하고 막 엮어주려고 막 장난도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굴도 이뻤대요. 3번이. 그래가지고 내심 또 싫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음에 아 일단은 뭐 가서 생각하시게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펜션을 갔대요. 그랬더니 보통 펜션이 가면은 뭐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건 아니었고 독채였대요. 독채. 크진 않는데 독채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 펜션 이런 거라고 그러죠. 그런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갔으니까 짐 풀고 1번 누님이 알아서 문자 온 거 보면서 비밀번호 누르고 다 준비를 하더래요. 근데 나는 가이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캐리어 날라드리고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숯불도 피고 바깥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 날씨가 늦봄 모기가 나오기 전이고 저녁엔 쌀쌀하면서 딱 좋더래요. 바람막이 입으면. 그래서 야 돈이 좋네. 돈이 좋아. 진짜 조용하니 좋네 하면서 여성 3분하고 본인하고 철제 테이블에 철제 의자 준비되어 있는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고기를 좀 구워서 먹으면서 소주를 이제 먹을까 말까 하다가 에이씨 먹고 즐겁게 먹고 나 여기 자자 싶더래요. 집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야 술 주시라고. 나 술 좋아한다고. 먹자고.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많이 사왔으니까 술을 막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놀았대요. 되게 재밌었대요. 왕게임도 하고 막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렇게 한참 놀다 보니까 많이 쌀쌀해져서 안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부엌 쪽에 다시 이제 주안상 보고 술 마시면서 안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한 11시 반이 좀 넘어갔을 때 어우 졸리더래요. 엄청 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누님 나 술 많이 먹은 것 같다고. 아 나 진짜 졸리다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똘비야 저기 소파 가서 자. 너 이렇게 빨리 잠들면은 3번하고 너 못 사귀지. 3번 아직 멀쩡한데 하면서 누님들이 약간의 음담패설을 섞어서 이렇게 농담도 막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3번은 아 언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술 괜찮게 먹는데 오늘따라 피곤하네
어제 오늘 이틀 연짝으로 마셔서 그런가? 3번 내심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님 나 저 앞에 소파에서 좀 앉아있다 올게요 누님. 나 진짜 피곤하네 하면서 소파로 이제 가가지고 소파에 털썩 들어 누웠대요. 털썩 들어 누워가지고 잠들면 안 돼. 좀 이따 가서 또 이빨 까면서 놀아야지. 3번하고 또 어떻게 해봐야지 마음에 드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잠에 확 빠져들진 않았고 그냥 잠이 들똥말똥한 그 상태. 네. 여기서 잠깐 정신 놓으면 하고 코 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시간이 좀 이제 흐른 것 같아요. 살짝 잠들었다 깬 것도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종이 비비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부엌 쪽을 바라봤더니 1, 2, 3번이 본인을 등지고 그러니까 3번이 가운데 앉아있고 1번하고 2번이 왼쪽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뭐 종이를 보고 있더래요. 예. 근데 조용하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래가지고 저 세 명이 뭐 하나 하고 그냥 봤대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1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자면 뭐 이 X년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네가 내 남편 얘 남편 꼬셔가지고 등골 빨아먹고 안 걸릴 줄 알았냐? 있나? 하면서 막 쏘아 붙이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그러니까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구미호짓 하고 다니면 꼬리 안 밟힐 줄 알았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 살기를 바랬냐? 여기 올 땐 좋았지. 우리랑 놀 땐 좋았지. 말을 해봐 하면서 막 1번하고 2번이 쏘아 붙이더래요. 예.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껴들면 안 되겠다. 껴들면 안 되겠다. 나를 왜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대요. 일어나지도 뭐하고 근다고 이제 다시 잠들기도 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잠들기도 뭐하고 또 아시잖아요. 또 싸움이 보고 있으면 제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귀 쫑긋 열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1번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뒤로 팍 당겨버리더래요. 그 3번 여자를. 그랬더니 2번 여성이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막 여기저기 막 때리고 욕을 막 하더니 갑자기 1번 2번한테 야 술 가져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감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숯을 펴놓은 곳이 자기 옆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었더니 2번이 뭐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하더니 숯을 하나 불이 거의 꺼져가는 숯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옆에 지나가는 인기척 느끼고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1번 분이 그러니까 뒷모습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 가슴팍을 이렇게 제끼고 거기다 숯을 트리더래요. 비명소리가 나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와. 이거는 개입을 해야겠다 싶더래요. 똘비가. 범죄다. 이거는 개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그때서 뭔가 하나 느껴지더래요. 힘이 안 들어가시더래요. 몸에. 그러니까는 우리 술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갑자기 자리에서 볼딱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리를 들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팽 돌더래요. 진짜. 어우씨 왜 이래 몸이. 이거를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몸 상태가 너무 어지럽고 이상한데 또 말아말아 한참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때 더 봤대요. 잠깐만 이따 일어나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일 처리해라. 나는 갈란다 하고 가자. 왜 이러지 내 몸이 진짜 왜 이러지? 술을 내가 하루 이틀 먹어봤더니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있는데 욕만 나오더래. 욕만 막 미친 듯이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소리 들리다가 갑자기 싹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2번 1번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 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본인은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가만히 누워서. 그러니까는 1번이 본인 쪽 앞에 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똘비야 일어나. 들어가서 자. 일어나 하면서 흔들더래요. 그냥 쫙 있었대요. 눈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쥐죽은 듯이. 그랬더니 자는 것 같은데? 얘 자야 돼.
얘 일어나면 안 돼. 알잖아. 들더래요. 1번이. 아닌데, 아까 눈 뜬 거 같은데? 아, 언니, 이상한데? 자겠지. 그거 먹고는 못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수면제를 탔든 뭘 탔든 탔구나 싶더래요. 본인 거에다. 이거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저쪽 가는 임기청 들리고, 일부러 가만히 더 있었대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조금 뭘 하는 듯 하다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다시 3번을 또 못 살게 막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핸드폰을 진짜로 덜덜 떨리는 그 손으로 살살 움직여가지고 핸드폰을 이게 주머니에서 뺐대요.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잘 기억도 안 나더래요. 하필이면 여기 주소가. 불러준 대로 내비에다 그대로 찍었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문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게 문자를 보냈대요. 이거 문자 보낼 때도 진짜 본인 핸드폰 빛이 저쪽에 보일까봐 겨우겨우 보냈대요. 문자 하나를 보내고 다시 가만히 누워있는데 속없는 우리 선배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근데 이제 핸드폰은 진동으로 놨으니까 웅 울릴 거 아니야. 핸드폰을 이제 소파 엉덩이 쪽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깔아놨는데 진동이 오니까 소파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하면서 팍 하다 갑자기 이제 웅 소리가 들리니까 또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해지면서 본인 쪽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모르겠는데 아마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드는 거예요. 본인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한참 웅 하다가 딱 이제 진동이 끊어지고 본인은 가만히 누워있고 살 떨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는데 또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2번 같은데 똘비야 하면서 막 흔들더래요. 본인을. 볼도 탁탁 때리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더니 약발 좋네. 약발 좋아. 그러면서 다시 가더래요. 있어보자. 어떻게든 찾아는 주겠지. 일단은 내 차고 나발이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뭐 짝짝 소리 나고 막 때리는 소리 나고 욕 막 나오고 그 타임 맞춰갖고 눈 살짝 실로 이렇게 떠보니까는 이제 본인 쪽을 안 보고 있길래 몸을 이렇게 움직여봤대요. 네. 조용히. 하필이면 소파도 가죽이갖고 움직이는데 부기적 소리 들리더래요. 진짜 천천히 움직여보는데 움직여지는데 힘은 잘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들 원한하고 얽힌 게 없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바깥에 바람 좀 쐰다고 나가자. 그냥 나를 잡을 이유는 없지. 그치? 왜 약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자 해가지고 불딱 인날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얘기를 이제 하더래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둘이서 1번하고 2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뭐 실눈 뜨고 봤더니 3번은 뒷모습이지만 옷이 넝마가 돼 있더래요. 여기저기 짝짝 찢어가지고 3번을 이 자리에서 잘못되게 만들든 아니면은 앞으로 얼굴이나 이런 쪽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계획인데 가해자를 만들 생각이었더라고요. 똘비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똘비가 필요했던 거더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네. 내가 여성분을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한 그런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는 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몸을 탁 일으켜 보는데 탁 일어나는데 몸이 힘없이 겨우 앉아지더래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앉으니까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본인을 진짜 놀란 눈으로 확 쳐다보더래요.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담배랑 피고 하니까 뒤에 테라스 문은 열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라스 한번 쳐다보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1층짜리 펜션이니까 테라스로 막 이제 본인이 걸어서 나가는데 땅에 다리를 디딜 때마다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리더래요. 딛는 쪽이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좀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비처럼 막 뒤뚱뒤뚱하면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2번이 잡아야 돼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1번하고 2번이 막 달려오더래요. 예. 막 본인한테 달려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옷을 총태로 잡아가지고 다시 펜션 안으로 여자 둘이 끌고 들어가는데 야 여자들 힘 진짜 세구나 그때 느꼈대요. 이 동생이 지금 몸무게가 한 90 나가요.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그런 남성을 여성 둘이 거의 질질 끌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힘이 안 들어가니까 끌려 들어갔겠지만 근데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본인을 잡으러 오니 3번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을 끌다 말고 2번이 또 달려가가지고 3번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본인은 다시 이제 끌려왔는데 이게 평상시대로라면 그래도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 이게 본인이 팔을 있는 힘껏 팍 내지르면은 여성분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팔이 안 나가지더래요. 힘이. 네. 막 답답해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사람이. 그래갖고 본인을 다시 소파에다 앉힌 게 아니고 소파 앞에 그러니까 바닥에 앉혔대요. 본인을 밀어갖고 앉히더니 갑자기 1번이 본인 옷을 막 찢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막 부욱하면서 찢어지고 막 옷을 약간 여성이 반항하면 나오는 남성의 옷 상태를 좀 만들려고 뭘 하더래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가 차죠. 그만하라고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이제 막 목소리는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막 하더니 갑자기 손톱을 세워가지고 본인 가슴을 막 긁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욕을 막 했대요. 미친 뭐야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나한테 왜 그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냐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막 소리를 이제 막 지르고 있으니까 1번이 얘기하더래요. 삼촌아 나 삼촌한테는 악감정 없는데 말이야. 나랑 2번이랑 우리도 목숨 걸고 왔거든?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쟤한테 우리는 다 잃었거든? 미안해 삼촌한텐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여기서 못 멈춰. 삼촌아 미안해. 근데 삼촌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러더래요. 3번 분이 일단은 딱 봐도 얼굴이 아주 넉마가 됐고 여기서 2번이 갑자기 이제 3번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3번이 숨이 컥컥컥컥 넘어가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근데 이제 여성 대 여성이 둘이 그러니까 3번은 살려고 막 묶여있진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고 1번이 본인을 잡고 있다가 막 가가지고 다시 막 3번 손 붙잡고 2번이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더래요. 진짜 완전 눈이 시뻘개진 두 명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막 저러고 있는 걸 보는데 본인 몸이 생각처럼 팍팍 안 움직여지니까 돌아버리겠대요 진짜. 근데 그 타이밍에 뭐가 하나 샥 날라 팍 깨지더래요. 봤더니 선배가 왔더래요. 선배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게 이제 발생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바깥에 먹었던 소주병 하나를 안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리고 그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이거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이 얼굴 표정이 멋됐다 그 표정이 딱 지어지더래요. 왜냐면 이제 멀쩡한 남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1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가지고 막 손이 떨리더래요. 1번이 칼을 집어들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니까 손이 막 떨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배가 본인을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들쳐매고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피해주지 말고 알아서 하고 일단은 간다. 따라 나오면 죽인다 나도. 너 칼 들고 있다고 네가 나랑 싸우면 될 것 같아?
니들 가만히 있어. 난 얘만 데리고 나간다. 하고 본인을 데리고 나가더래요. 예. 나가가지고 봤더니 차를 저 밑에다가 일부러 대놓은 게 보이더래. 차 밑에. 그래가지고 야, 너 차키 있어? 그러니까 예, 저 주머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똘비차를 세워놨으니까 똘비차를 타고 일단 내려갔대요. 그 선배 있는 차 근처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선배 차 지나가고 내 차는 내일 와서 찾으면 되니까 가자. 해갖고 이제 선배가 운전하고 막 한참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신고해야죠. 선배님 신고해야죠. 신고 빨리 해야죠. 저 사람 죽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야죠. 그러니까는 선배가 신고를 네가 원하면은 하는데 똘비야 생각 잘해라. 이거 신고하면 너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선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간적인 눈썰미가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그 선배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짝 본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러니까는 선배 말을 들어보면 본인 가슴팍 핥히는 무렵부터 보고 있었대요. 딱 보니까 선배가 사이즈가 나오더래요. 아, 똘비가 희생양 액바지구나. 그게 어느 정도 보이더래요. 이게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저 1번하고 2번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상황대로 다 만들고 경찰을 부를 수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너 경찰 부르면 네가 독박 쓸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야, 이건 나도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될까? 네가 판단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형님도 보셨잖아요. 3번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 죽일까? 형님 이건 그래도 신고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되더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선배한테 부탁을 했대요. 네. 형님 제 차 트렁크에 골프백이 있거든요. 형님이 가서 사람 하나 살리시죠. 그리고 끝내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일단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다. 알았다. 그리고 차를 다시 돌렸대요. 차를 다시 돌려서 위로 올라가 보니 다행히 숨통이 떨어져 있진 않은데 진짜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후드로 패고 있더래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선배가 다시 차를 앞에다 대고 그 골프채 중에 아이언이라고 있어요. 아이언을 이제 빼들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칼도 들고 있고 하니까 선배도 쩔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언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똘비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꺼지라고. 나 지금 3번 데리고 나갈 거니까 꺼지라고.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니들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니들이 만약에 저 방문을 열고 나오면은 나는 이 아이언으로 니들 머리를 쪼개버릴 거니까 들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고. 니들한테 피해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은 못 간다고. 여기서 니네가 만약에 나쁜 일을 벌이면 나도 똘비도 다 인생 말리는 거라고. 장난하냐 니들? 자, 맞고 들어갈래 그냥 들어갈래? 나 지금 장난 아니다고 하면서 이 채를 이제 막 붕붕 몇 번 휘두르는 것까지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동영상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선배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어찌 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2명을 방으로 일단 넣었대요. 그리고 문 닫으라고 시키고 3번을 그 선배가 옆에 끼고 차 뒤에다 놓고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3번이 정말 많이 다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3번이 아니다고 병원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말이나 해보라고. 당신 저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꽃뱀이에요. 꽃뱀. 이게 어떤 동호회든 사람 사는 곳은 다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골프 동호회를 한 2-3개 정도 했었거든요. 저도 다른 스포츠도 동호회 해보고 자동차 동호회도 해보고 해봤는데 골프 동호회는 특히 그 특유의 문화들이 있어요. 허세 가득한 좀 그게 좀 뼈요. 그러니까 실상 들여다보면은 10명 중에 1분 정도만 돈이 좀 많으시고 나머지 9명은 다 우리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모임 나올 때는 이제 꽃단장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모임 중에 하나예요. 골프라는 게. 거기서 이제 꽃뱀을 하면서 두 분의 남성을 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 약간의 외도 아닌 외도를 하면서 거꾸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고 이런 게 뭐 걸려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1번하고 2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한두 개가 아닌데 1번하고 2번은 자세한 얘기는 모르죠. 왜 1번, 2번한테 들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풍비박산 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정도면은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병원 갈 생각 없으면 도시 가서 내가 한쪽에 내려줄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일단 네 목숨 살려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끝내자. 그리고 이 대화 모든 거는 녹취를 똘비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도시 쪽 들어와가지고 도시 변두리 쪽에다가 내려주는데 옷이 거의 반나체 비슷했대요. 옷이 여기저기 막 하도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릎 이렇게 덮는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펼치면 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일단은 가서 잘 사쇼. 두 번 다진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내려줬대요. 내려주고 3번도 희망하지 않았고 신고하는 걸 희망하지 않았고 똘비하고 이 선배 역시 신고를 잘못했다는 본인들이 3번이 아무리 아니다고 해도 1, 2번이 3번도 술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는데 그 1번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를 이제 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약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 연락처 한 명의 여성분 연락처는 똘비한테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그러고 약간은 잊고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거의 2,000명 정도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부에. 그러면 카톡을 열어서 이렇게 넘기면은 거의 한 1,800명 이상이 뜨는 거예요. 카톡에. 네. 그러니까는 잘 못 봐요. 누가 상태가 어떤지. 똘비가 하루는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카톡 투사가 그 변경이 되어 있더래요. 옛날에 본 거랑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사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딱 찍어서 봤더니 카톡 투사 누르면 사진 있고 밑에 이제 상태 메시지 뜨잖아요. 거기다가 꿈을 이뤘다 써 있더래요. 꿈을 이뤘다? 네, 꿈을 이뤘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이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다가 골프 잘 쳐갖고 뭐 홀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소름이 돋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찌됐건 뭐 그것 때문에 지역으로 옮긴 건 아니었지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옮긴 거였지만 형님 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똘비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그 입장이어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공포인 거예요. 신고를 하면 내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했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댓글이 아마 불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들은 얘기가 그런 걸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교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런 일들 이런 일들 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너무 있어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시들모에서 얘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유로 꽃뱀한테 잘못돼가지고 돈 뜯긴 제 지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이걸로 아마 제보 받으면 정말 수많은 제보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재밌고 무섭게 할 수 있는 거는 동네꼬마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죠? 얘기를 이거를 듣긴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돌비님이 자체 노딱을 붙이시든 편집자님이 뭐 신의 편집을 하시든 할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풀고 보자.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노딱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만든 영상인데, 가장 노딱이 많이 이제 걸린 분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해주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보면서,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봐도,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냥 좋은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뉴스 조금만 봐도요, 와, 저런 게 지금 가능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로. 네.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요. 예, 저도 최근 뉴스 보면서, 야, 세상에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사람 간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또 동네꼬마님이 또 전문이시니까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주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